여러분, 코로나19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신규 확진자가 583명, 600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전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그중에서 수도권, 또 그중에서 서울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이대로 가면 계속 400명, 500명 선은 계속 갈 거다. 좀 심하게 가면 12월 초순까지는 600명까지 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황이 지금 점점 심각해져가는 그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전문가들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미 1000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1.5가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에 300명, 400명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는 2.5배가 늘어나잖아요. 2.5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벌써 1000명이 넘어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예요. 만약에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1000명이 넘어섰다, 이렇게까지 간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그것도 서울은 심각한 양상을 맞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차 대유행 때는 2월 29일 날 909명까지 올라갔었어요. 2차 대유행 때는 8월 27일 날 441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3차 대유행 때는 이게 어제 0시부로가 583명인 거지 오늘은 어떻게 나올지 또 모릅니다. 일단 400명은 넘어설 거다 하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더 커질지 지금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심각한 상태로. 1차 대유행 때는 신천지 교회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가능을 했습니다. 2차 대유행 때도 어느 정도 특정 집단이나 혹은 일상 감염에서도 있다고 하지만 지역별 감염, 산발적 지역별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학조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많이 늘어나면서부터는 이게 역학조사가 불가능했잖아요. 지금 3단계 대유행, 3차 대유행은요, 일단 역학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그냥 감염이 된다는 게 무섭잖아요.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화장실 가서도 감염이 되고, 밥을 먹을 때도 감염이 되고,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감염이 되고, 이렇게 소규모 감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중에서도 서울에서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것은요, 결국은 서울이 마비된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번져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활동량이 많은 20대에서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확진자의 10.6%가 20대였지만요. 지금은요. 17.8%까지 늘어났습니다. 17.8%까지. 결국은 여러분, 지금의 어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 추세는 어느 누구도 지금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20대가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그야말로 하루에도 몇 곳을 돌아다녀요. 몇 곳을. 우리 30대, 40대, 50대만 하더라도 30대도 많이 돌아다니겠죠. 그러나 20대만큼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일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이 심각성은 점점 도를 넘는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불감증, 이거는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심각한 것 아니냐. 저는 2차 대유행 때도요, 정부의 불감증이 낳은 대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의 제일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광화문 집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미 정부가 소비 진작책을 내놓으면서 K방역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너무 크게 가지면서 정부가 불감증이 먼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부가 그러니까 나도 괜찮겠지, 정부가 인정을 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불감증이 결국은 2차 대유행을 몰고 왔고, 지금 3차 대유행도 마찬가지예요. K방역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면서 여기저기 떠벌리다가 사실은 이게 더 확산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K방역을 너무 믿었는 거죠. 그러면서 8대 소비 쿠폰 또 뿌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제대로 진정이 되고 확실한 방역이 끝난 다음에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확진자가 그래도 100명씩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8대 소비 쿠폰을 너무 빨리 풀었습니다. 2차 대유행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3차 대유행 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정부의 안일한 조치, 이게 결국은 무감각하게 만들었고 이 무감각이 코로나 불감증을 더 키운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태는 더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봐요. 정부 내에서도 시그널이 상충됐잖아요. 실제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소비 쿠폰을 지급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빗장을 풀었습니다. 반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요, 계속 방역에 무게를 뒀습니다. 결국은 부처 간의 혼선, 그중에 누구를 믿겠어요? 국무총리를 믿겠죠.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불감증이 더 커진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부가 방역은 느슨하게 하고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뒀다는 것, 이것 하나가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흘 뒤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전면 개편했죠. 그러면서 방역을 굉장히 느슨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5단계로 가느냐? 3단계 강력하고 좋다. 감염병이다. 감염병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 이것은 강력한 조치로 계속 대응하는 게 맞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슨하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너무 빨리 퍼진 거죠. 게다가 지금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이대로 계속 가면 계절적 요인하고 합쳐질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지금 많이 추워지고 있죠. 추워지면 바이러스 전파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바이러스 전파 속도는요. 게다가 일상 감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20대 환자들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거리두기 2단계가 아니라 2.5단계, 옛날에 같으면 3단계 수준으로 지금 높여야 됩니다. 빨리 높여야 됩니다. 빨리 높이지 않으면 이게 더 확산되고 더 심각해지는 것은 뻔하게 됩니다. 저는 서울의 마비가 실질적으로 온다고 생각해요. 서울의 마비가 뭐냐?
2.5단계가 올라가는 게 서울의 마비입니다. 록다운을 시키는 거죠. 그야말로 사회적 봉쇄력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봉쇄력이 되면 일단 지금 2.5단계로 올라가려면 400명이나 500명 이상이 되면 2.5단계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죠? 그 기준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환자가 더블링이 돼요. 더블링이. 사실상 더블링이 됐잖아. 300명에서 지금 500명까지 갔잖아요. 583명까지 갔잖아요. 그럼 2.5단계로 가야 됩니다. 물론 자영업자들 눈물 나는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방역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의료시설의 붕괴까지도 온다고 합니다. 지금 입원실이 없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하루에도 17만 7천 명 뭐 이렇게 17만 명 18만 명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앰뷸런스로 못 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장례식차를 못 실어내고 지금 트럭으로 실어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참사가 닥치면 어떡합니까? 그 참사가 닥치기 전에 그런 참사가 닥치기 전에 미리 서둘러야 돼요. 미리 서둘러야 돼요. 그 말은 방역의 조치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지금 이미 현장에서는 1000명이 넘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정도면 지금 상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단계 전국 대유행 단계로 들어가서 방역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워요.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에겐 그 어느 때보다가 어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2.5단계에 가면 거리두기 2m 이상 거리두기는 당연하고 마스크는 실내외에서도 다 써야 됩니다. 힘들으시죠? 게다가 자영업자는 거의 안 그래도 지금 9개월 10개월 버텨오느라고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더 버틴다 하면 진짜 절망적이에요. 절망적. 그렇지만 2.5단계로 가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유흥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5종 클럽이나 룸사롱이나 단란주점이나 감선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여기는 이미 문을 닫아서 영업 금지가 됐습니다. 2.5단계가 되면 여기에서 더 이어집니다. 방문 판매나 직접 판매, 홍보관 판매, 노래방도 이때 들어갑니다. 스탠딩 공연장도 들어갑니다. 여기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은 그나마 다중이용시설인데 9시 이후에만 운영이 중단됩니다. 9시 이후에만. 결혼식과 장례식은요 50명 미만으로 이루어지고요.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 식당이나 카페는 2단계하고 동일해요. 쉽게 말하면 카페나 제과점은 좌석에 앉았을 때 음식을 못 팔고요. 다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 9시 이후에는 장사가 안 되고요. 9시 이후에는요 무조건 장사가 안 되고요가 아니고 포장이나 배달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지금 속도대로 늘어난다는 건 어쩌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백신이 이제 개발됐다고 앞두고 나서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싶어요. 이 발악을 잘못 넘어가면 우리는 큰 코를 다칩니다. 지금 이 정도 속도로 계속해서 늘어났을 경우에 과연 여러분 우리 의료 시스템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금 12월 초순까지도 뭐 방역 당국에서도 400명 600명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1000명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우리 의료 시스템이 버텨내줄 수 있을지 만약에 버텨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최악의 상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이 마비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자영업자들 모든 자영업자 570만이 넘는 자영업자라고 그러나요? 지금 550만까지 떨어졌나요?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요. 와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 1000명까지 넘어가서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저는 2.5단계로 빨리 올려서 서울이 잠시 마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방역이 먼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경제가 좀 더 버텨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